자, 교재는 339페이지 위법성 종합문제입니다. 자, 1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1번. 최신 판례죠.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서 자,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범죄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현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옳은 지문. 자, 2번 문제 우연방위 사례죠.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필요설에 따랐을 때는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설에 따랐을 때는 기수범설 또는 불능미수범설입니다. 조각된다는 견해는 불효설이죠. 불효설, 불필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해설 참조하시고 자 3번 갑니다. 책임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감수할 범위를 넘는 유난일 때는 긴급피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이라서 승낙이 있더라도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X. 자, 문제 2번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긴급피난은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경미한 손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맞죠? 보충성 원칙 요하고 최소 법익침해 원칙 요합니다. 자구행위는 보존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는데 명예와 같이 불가능한 권리는 청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가 있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사후 승낙은 승낙이 아니죠. 사후 승낙이나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1번 지문 풀었죠? 실랑이가 계속된다. 문짝에 들어졌다. 그 문짝 때문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 했을 때 용인될 수 있다 했습니다. X. 정치삭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하는 것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닙니다. 정당행위도 아니고요. 자, 이 부분도 풀었죠? 일부 소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가 당연히 위법인 것은 아니죠. 자, 4번 회계 책임자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선거비용 지출죄입니다. 따라서 밑에 회계 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면 이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죠. 조각되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 후에 추인했다 할지라도 그건 훗날이잖아, 그렇죠? 훗날이기 때문에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4번.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뭐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의무적 감면입니다. 2번.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싸움질이죠. 방어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나 정당과잉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장구행위는 상당성이 요건이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4번입니다. 4번도 뭐 말씀드릴 건 없죠.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생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승낙도 이 상당성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그걸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문제 5번 검찰 7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1번 310조에서 외우죠. 공공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도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즉 자초한 긴급피난이죠. 그때는 긴급피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도 중요한 판례예요. 수급인 소속 근로자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수급인 사업장이 아닌 도급인 사업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행위가 자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성을 갖춘다 할지라도 도급인은 무슨 죄냐고 도급인 그렇죠?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자는 도급인이 채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급인이 채용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채용한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성을 갖출지 몰라도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니다.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할지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상해죠, 상해. 상해죄의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해설 참조하시면 돼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초 구속요건 해당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해설 참조하시고 상해를 가한 부분이죠. 상해를 가한 부분은 상해죄의 정당방위지 공직방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네. 공직방은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죠? 자, 문제 6번입니다. 변신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디귿만 동그라미. 자, 기억합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했다. 공모했다. 승낙받아서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성계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되지 않습니다. X.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역시 협박죄가 된다고 봤죠.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자, 아버지죠, 아버지. 아들 갑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 운전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겁니다. 정당 방위로 봤죠. 자, 임대인이 승낙 없이 건물을 임차했다 할지라도 평온공연하게 영업을 해왔다면 형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궈 버렸다라고 했을 때 자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조각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자, 미인번 싸움입니다.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 했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 방어를 하였다면 그때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게 판례죠. X. (7번입니다)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자, 인근 상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스팔트를 걷어냈다는 거죠. 통행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2번. 자, A 대학교의 집회가 저지가 되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B 대학교로 옮겼다는 거죠. 거기서 집회를 해버립니다. 집회는 미리 사전 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신고 없이 했다고 하는 부분, 자신은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긴급피난이 안 돼요.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송출 중단하기 하여 했다 하더라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긴급피난이 안 되고요. 4번을 가보면 상대 후보의 전과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것이 사적 이익도 있지만 공적인 이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전과 사실을 알리도록 한 부분은 전과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목적도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유인물 받아볼 때요. 그 전과 사실 다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공적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상해보험금을 타서 변제하기로 이렇게 승낙을 받죠. 새끼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조각되지 않겠죠, 당연히. 낫을 뺏었다, 칼로 10자를 찔렀다, 당연하죠. 이것은 과잉방위가 아니라 살인죄가 됩니다.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닙니다. 자초한 긴급피난입니다. 이것을 치아 결손, 손가락을 잡아든 것이 용인되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강간치상이죠. 강간치상. 여기는 살인이고요.
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 싸움이 제지가 됐습니다. 싸움이 끝난 거죠. 싸움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깨어진 병으로 찌를 듯이 견우 협박을 합니다. 뭐지? 특수 협박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상당성을 결의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기서 뭐를 인정했느냐면 여기서 21조 2항입니다. 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했어요. 아시겠어요?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정당방위 아닙니다. 정당방위 아니다. 상당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우리 판례가 이것을 21조 2항의 과잉방위를 인정했는데 21조 2항의 과잉방위는 임의적 감면이죠. 임의적 감면이라서 감면 안 시켰어요. 적수협박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자, 됐고 해설 참조하시면 돼요. 자, 미인번 갑니다. 자, 운전면허증은 사건 많이 봤죠? 모욕죄 현행범이다 많이 봤을 거예요.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로 보았다는 겁니다. X. 왜냐하면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9번입니다.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 1번.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자, 행위반 가치가 존재한다. 불능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필요설입니다. 필요설이면서 뭐지? 불능미수범설이죠. 만약에 이 지문처럼 필요 없다는 견해에 따르면 그럼 위법적인 조각입니다. 불효설에 따랐을 때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했다. 자, 2번 정당한 침해는 정당방위 안 되고요. 자, 이거 또 나왔네. 수급인 소속 근로자입니다. 근데 도급인 사업장에서 지금 이 정당행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근로자는 수급인 소속이기 때문에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행위라는 것도 틀렸고 조각되지도 않습니다.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용자가 이러한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지금 대체 근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자, 10번. 옳은 것만을 골라라. 1번입니다. 기억, 티귿, 동그라미. 자, 방어 행위는 수비적, 그 다음에 적극적, 반격 다 포함되죠. 이번에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긴급피난 안됩니다. 긴급피난은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과 생명은 교량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은 교량 불가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서 조각될 수는 없고 책임 조각 사유는 갈 수 있어요. 자, 디귿번 가죠. 자,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거야 라고 추정이 된다면 그때는 추정적 승낙에 따라서 조각될 수 있습니다. 구덩이를 판 것은 자고행위 안 돼요. 자, 11번 경체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번 풀었죠? 술에 만취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막 오줌 싸고 막 깨부시고 합니다. 자, 유치원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붙잡았는데 또 욕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고 있던 손으로 확 밀쳤다는 거죠. 밀쳤다. 밀쳤다가 뭐예요? 이 부분이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행위죠. 정당행위. 정당행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X. 자, 1번 사적 대화를 자신의 MBC 방송 프로그램에 공개를 했다고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가죠. 집기손상, 회의장 내에 물 분사했다. 용인되지 않죠.
공모하여 보험금 뜯어냈다. 용인되지 않죠? 자, 12번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기억,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가처분 판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한 것은 됩니다. 판결만 받아봤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봅니다. 2번.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아스팔트를 걷어냅니다. 이것은 조각되지 않겠죠? 행위 이전에 자유로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다음에는 더 이상 종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회상계에 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초법규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됩니다. 20조 같은 경우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초법규적으로 봐요. 우리 판례가 틀렸습니다. 자, 13번 마지막 문제네요. 경찰 2차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답은 3번. 자, 촉탁승낙살인죄 같은 경우에 본죄의 위법성 조각은 처음부터 해당초 불가능할까? 그렇진 않죠. 안락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락사. 안락사 같은 경우에 촉탁승낙이 있죠. 그런 경우 있죠. 치료 중단이란 것도 있거든요. 자, 이 안락사도 소극적 같은 경우에는 조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이란 말은 틀렸고. 자, 무수혈입니다. 무수혈. 자, 수술 받아라 했는데 수술 안 받겠대요. 무수혈 하겠다.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수혈 의사를 거부합니다. 이런 신도 있죠. 신도 있어요. 우리 강론 가면 유기죄 할 때 나오죠. 그 신도입니다. 그런 신도들. 수혈 안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신도끼리 결혼한다고 하대. 자, 그래서 동의 받았습니다.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의사를 거부하는데요. 그래서 무수혈하겠다는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했고 결국은 수혈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과다치료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자, 결과방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해에 대해서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그렇죠? 위법성 조각으로 봅니다. 결과방가치론에 따랐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정당방위 의사 불료설입니다. 불료설. 불료설 입장에서 따랐을 때는 그 결과방가치론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봐요. 자, 사전투표, 직접 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원짜리 상품 교환권을 줍니다. 왜 줄까요? 와서 나를 찍어달라 이거예요. 나를 찍어달라. 나를 찍어달라고 미리 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금품수 수준 뭐야, 그치?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익공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된 이익공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버려요. 조각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